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 보면은 별의 에너지원, 별이라고 하면 이제 원시별이 있고 주계열성이 있고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원시별은요 중력, 수축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계속 중심의 밀도가 큰 물질들이, 성간 물질들이 모이면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해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는 물질의 중력에 의해 수축할 때 위치 에너지가 감소가 바로 무슨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까? 네,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생기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원시별에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발생한 에너지의 일부는 복사 에너지 형태로 방출이 되고, 나머지는 원시별의 내부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별 중심부 핵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다가 얼마까지 되면은 1000만 켈빈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하는 주계열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주계열성의 기준에 되는 게 중심부 온도가 얼마 이상? 1000만 켈빈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뭐가 일어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건 수소 원자핵 4개가 융합해서 헬륨 원자핵 1개가 되는 반응이 바로 수소 핵융합 반응에 해당이 되고요. 핵융합 반응에서 질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즉 이거를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질량 결손이라고 하고, 질량 결손이 곧 뭐가 되는 겁니까? 에너지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델타 E는 델타 MC 제곱, 즉 질량 결손은 에너지의 변화량하고 같아지는 질량 에너지 동등성 원리에 의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발생을 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계열성의 질량은 줄어들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질량 결손이 에너지로 변하고, 이거는 질량 에너지 동등성의 원리에 의해서 델타 E는 MC 제곱이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의 원리에 의해서 계속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주계열성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질량이 조금씩 어떻게 된다? 줄고 있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줄어드는 양은 되게 미세해요. 0.7% 정도밖에 안 줄어드는 거니까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돼야지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주계열성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건데, 이게 수소핵 융합 반응이 종류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보면은 어차피 수소가 헬륨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데, 양성자 반응이라고 하는 PP 반응이 있고요.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인 CNO 순환 반응이 있어요. 일종의 이거는 무슨 반응이냐면 촉매 반응이에요. 촉매 반응. 이거는 이제 직접 그냥 단순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당연히 둘 중에 촉매 반응이 일반 반응보다는 속도가 어떻게 됐어요? 빠르겠죠.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양성자 반응이라고 하는 PP 반응은요, 질량이 태양하고 비슷해서 중심 온도가 한 1800만 켈빈 이하인 별에서 좀 더 우세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얘를 보면 수소 원자핵 6개가 융합해서 1개의 헬륨 원자핵을 만들고 2개의 수소 원자핵이 어떻게 돼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결국엔 얘네들은 뭐만 결합해서? 수소 원자핵만 결합을 해서 중수소 되고 3중수소 되고 3헬륨 됐다가 4헬륨 원자핵이 되는 반응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PP 반응 안에서는 뭐만 있어요? 수소하고 헬륨 원자핵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CNO 순환 반응은요, 질량이 태양의 2배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중심부 온도가 1800만 켈빈 이상인 더 고온의 큰 별에서 주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얘도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하나를 만들어주는 거는 같은데, 중간중간에 수소가 탄소랑 붙어서 질소됐다가, 질소가 다시 산소가 됐다가, 산소가 질소가 됐다가, 질소가 수소를 받아서 여기서 또 다시 헬륨을 만들고,
중간중간에 탄소, 질소, 산소가 수소를 받고 주고 하면서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촉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거운 물질들이 결국에 생성되는 거죠. 어차피 태양 정도 되는 별들은 최고로 무거운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누구까지예요? 탄소? 산소 정도까지만이에요. 근데 그건 주계열성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거성 상태로 가야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적색 거성 상태로. 그러니까 주계열성 상태에서 이렇게 무거운 원소가 있을 수 있는 건 더 중심부 온도가 어때야 된다?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자, 그래서 CNO 순환 반응은 더 질량이 크고 더 고온의 별에서 어떻게 된다? 우세하게 일어나게 되고, 더 수소를 태우는 속도가 어떻다? 빠르다. 그러니까 수명이 더 짧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색 거성과 초거성의 주요 에너지원은요, 일단 주계열성이 끝난다라고 하는 거는 주계열성 상태가 주계열성에서 거성 상태로 넘어가려면 결국에는 중심부에 뭐가?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어떻게 돼야 돼요? 종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중심부 핵에서는 수소, 핵 융합 반응이 끝난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더 수축해서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단계로 가야지 뭐로 가는 거예요? 거성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그러니까 적색 거성은 수소, 핵 융합 반응이 끝났으니까 뭐밖에 없어요? 헬륨밖에 없어요. 그래서 헬륨 핵의 중력 수축으로 중심부 온도가 약 1억 켈빈까지 도달하면 헬륨 핵 융합 반응으로 누가 생겨요? 탄소 또는 산소까지는 만들어져요. 이게 적색 거성의 핵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초고성은 중심부 온도가 계속 높아져서 헬륨 핵 융합으로 탄소 생기고, 탄소 핵 융합 반응으로 이거보다 더 무거운 마그네슘 생기고, 규소 생기고, 누구까지 만들어져요? 점점 더 무거운 원소의 핵 융합 반응까지 일어나서 철의 합성까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규소 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철이 만들어지는 핵 융합 반응까지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계속 생성이 되고 계속해서 별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부 핵 융합 반응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뭐예요? 철까지예요.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는 안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별은 보면은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는요, 수소 핵 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생성하는 중심부 영역과 중심에서 생성된 에너지를 표면으로 전달하는 부분으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태양 보면은 보통 어떻게 돼 있어요? 중심부에 태양이 핵이 있고, 핵 바깥쪽으로 뭐가 있어요? 복사층이라고 하는 게 있고, 복사층 바깥쪽으로 뭐가 존재해요? 대류층 있고, 이 대류층 바깥쪽에 뭐가 있어요? 광구가 있죠. 그래서 핵에서 발생한 핵 융합 반응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나와서 광구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참고로 뒤에서 설명해 줄게. 자, 그래서 중심부 영역과 중심에서 생성된 에너지를 표면으로 전달하는 부분, 태양 같은 경우에는 복사층, 대류층이 전달하는 부분, 핵에서는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계열성은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일정하게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더 커지지도 않고 더 작아지지도 않게 되는데, 그 이유는 별 내부의 기체의 압력 차이로 발생하는 힘, 즉 수소 핵 융합 반응으로 밖으로 뿜어내는 압력과 그 다음에 중심부 핵이 중력으로 잡아당기는, 외부를 잡아당기는 힘이 어떻게 돼요?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정역학 평형 상태라 모양하고 크기가 어떻게 돼요? 일정해요. 계속 동그랗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 태양 같은 주계열성은요. 자, 그러면 주계열성의 에너지 전달 방식 보면은 질량이 태양하고 비슷한 애들은 중심 핵에서 발생한 에너지가 반지름의 약 70%에 이르는 거리까지는 복사층으로 가고요. 그 복사층 바깥에 대류층으로 표면까지 이렇게 전달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들 참고로
태양 표면에서 태양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태양빛이 광구에서 빵 출발해서 지구까지 오는데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를 1AU라고 하잖아요. 천문단위. 이게 약 얼마 정도 걸리냐면 8광분 정도 돼요. 8분 정도 걸려요. 예, 태양에서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요 중심 핵에서 나온 빛이 여기 광구까지 도달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참고로 지구 반지름의 한 100배 정도 돼요. 태양의 반지름의 크기가. 그러니까 부피로 치면 100만 배 정도 큰 거죠. 네. 8분보다 더 많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상상도 못할 숫자예요. 여러분들이. 태양 중심부에서 중심핵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으로 발생한 빛이 여기 표면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7만 년 걸려요. 태양 표면에서 지구까지 빛이 돌아가는데 8분 정도 걸리는데 중심핵에서 표면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7만 년이 걸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워낙 빽빽하게 수소하고 전자가 해리된 플라즈마 상태라 빛이 저 안에서 계속 부딪히고 해가지고 이 안에서 못 나와요. 계속 뱅글뱅글 돌다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17만 년 걸려요.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빛은 17만 년 전에 만들어진 빛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 네. 우주는 약간 스케일이 너무 커갖고 약간 신기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핵이 있고 복사층, 대류층이 있게 되는데 질량이 태양의 2배 이상인 아주 큰 별은 대류핵을 가지고 바깥의 복사층을 통해서 막바로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어떻게 돼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요런 애들은 중심부 핵에서 아까 무슨 반응이 우세하고 PP 반응이 우세하고 그다음에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가 우세하다? CNO 반응이 더 우세하게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계열성에서 거성으로 진화하는 단계는 일단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중심부 핵에서는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소라고 하는 거는 핵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도 다 있어요. 다 전체가 수소인데 중심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던 요 지역에서 수소가 다 쓰어지면 뭐밖에 없어요? 헬륨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소핵 용합 반응이 멈췄으니까 헬륨핵 용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1억 도씩 1억 켈빈까지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중력이 어떻게 돼요? 수축해요. 그럼 헬륨 여기서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고 올라간 온도에 의해서 이 바깥 부분이 어떻게 돼요? 가열돼요. 가열되면 온도가 여기가 1000만 켈빈 이상 올라가면 이 부분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서 열과 압력이 밖으로 방출되니까 이 중심부는 수축하고 바깥 부분은 팽창해서 얘가 별이 어떻게 돼요? 뽁 하고 이렇게 커져요. 팽창을 해서 커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거성이 되는 거고 대신에 표면 온도는 똑같은데 얘가 커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발생하는 에너지는 같은데 크기가 커져 버리니까 단위 면적당 발생하는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그래서 노란색의 태양 같은 별이 무슨 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온도가 낮아져 버리니까 붉은색으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거성인데 붉게 보이는 거성이 돼서 뭐가 된다? 적색 거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 온도는 한 4000켈빈 정도로 낮아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바깥에서는 수소핵 융합 반응으로 여기서 헬륨 생기고 안에서는 헬륨핵 융합 반응으로 뭐가 생겨요? 탄소 또는 산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질량과 비슷한 별은 여기서는 헬륨 핵에 의해서 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산소나 산소가 생기고 이쪽은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헬륨 생기고 밖에는 아직 수소고 요 정도까지만 생겨요. 그런데 질량이 아주 크면은 여기서는 수소 핵 융합 반응하고 여기서는 헬륨 핵 융합 반응하고 그 안쪽에서는 뭐예요? 탄소 핵 융합 반응하고 그 다음에서는 뭐예요? 마그네슘 핵 융합 반응하고 맨 마지막에 규소 핵 융합 반응을 해서 누구까지 만들어진다? 철까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수축을 하면 할수록 중심부 온도가 계속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질량이 충분히 크면 그러니까 이게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원소들이 계속 어떻게 돼요? 겹겹이 중심부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중심부가 이제 철만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얘는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수축을 못해요.
그러니까 수축을 하더라도 안정하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이 못 일어나니까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얘가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초신성 폭발 상태가 되는 거고, 그때 만들어졌던 이 물질들이 온 우주로 퍼져나가고,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온도가 아주 높다 보니까 에너지도 높고, 이때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합성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주에 별을 만드는 재료로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자, 수능 1점 풀이부터 해보자. 원시별이 수축해서 주계열성이 될 때 증가하는 물리량은 일단 뭐가 계속해서 수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증가합니까? 밀도가 증가하고 당연히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2번. 별의 탄생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진화한 경로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물리량은 뭐예요? 별의 질량이에요. 질량에 의해서 어떤 별이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들이 일생 동안에 거치지 않는 진화 단계는 초신성이죠. 초신성이 되려면 태양보다는 질량이 2.5배 이상 커야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별의 진화 단계. 중심에 무슨 핵을 갖고 있어요? 헬륨 핵을 갖고 있죠. 그럼 헬륨 핵을 갖고 있는 상태니까 얘는 어디에서 어디로 간 겁니까?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으로 가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우주에 존재하는 각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소는 가장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이 아니죠. 가장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이죠. 철은 핵융합 반응으로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의 내부의 핵융합 반응이에요. 외부의 핵융합 반응은 이거보다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집니다. 언제? 초신성 폭발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핵융합이에요. 대신에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닌 것 뿐이지. 헬륨은 주계열성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되는 원소 맞죠?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지니까. 리을은 이게 틀렸죠. 별 내부가 아니에요. 초신성 폭발 시 별 외부예요. 외부. 별 내부가 아니라 별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별의 마지막 진화 단계에 형성된 천체들이다. 새 천체의 밀도 제일 큰 거 누구예요? 블랙홀 제일 크죠. 그다음에 2번은 중성자 별이죠. 세 번째는 백세 외성에 해당이 되죠. 참고로 여러분들 중성자 별이 왜 생기냐면 원자 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자 핵과 원자 핵, 정확하게는 원자 핵 안으로 전자가 중력에 의해 강제로 들어와서 합쳐져서 바로 중성자별이 되는 거예요. 그 원자핵 안에 양성자하고 뭐가 중성자가 있잖아요. 그 양성자가 밖에 있는 전자가 원자핵 안으로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들어올 수가 없는데 중력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통째로 뭐가 되는 거예요? 중성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중성자별이에요. 그다음에 7번 가. 크기가 계속 감소하면서 광도가 줄어들고 중심부의 온도는 상승을 한다. 이거 뭡니까? 원시별이죠. 그렇죠? 따라서 원시별은 중력 수축 에너지죠. 위치 에너지 감소는 별 에너지라고 해요. 아니요. 그냥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쓰세요. 중력과 기체 압력 차에 의해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어 별의 크기가 일정 유지가 된다. 이거는 주계열성이고 이거는 핵융합 에너지죠. 네. 자, 그 다음에 8번은 수소 핵융합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이요? 일단 기억은 맞죠. 그렇죠? 니은은 뭐가 틀렸어요? 증가한 질량이 아니라 감소한 질량이죠. 그 다음에 디귿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들은 PP 반응, 양성자 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중심부에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별의 질량이 더 어떻게 된 겁니까? 큰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 당연히 가보다 크겠죠. 그죠? 자, 2점짜리 예. 질문 풀이해 봅시다. 2번. 자. 표는 질량이 서로 다른 별 가와 나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는 중성자별이 된 걸로 봐서는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에요. 나는 백색 외성이 된 걸로 봐서는 태양 정도 질량이 되는 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주계열 단계에 머무는 기간은 가가 나보다 길 수가 없죠. 그렇죠?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짧으니까. 주계열 단계의 수소 핵 융합 반응에서 CNO 순환 반응이 차지하는 비율은 질량이 큰 가가 더 커야 될 거예요. 가의 진화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된다. 그렇죠. 왜? 초신성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별 외부에서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어떤 별의 나이에 따른 모습을 나타냈어요. 봤더니 적색 거성, 백색 외성, 행성상 성운으로 만들어진 걸로 봐서 뭡니까? 즉 태양 정도 질량이 되는 별이죠. 이 별의 질량은 태양 정도예요. A는 주계열성 상태, 가장 오랜 시간을 지내야 되는 거니까 별의 나이가 50억 년, 여기죠. 50억 년 정도 될 때 중심부에서는 주계열성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진행이 되고 있어야지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태양의 진화 경로를 HR도에서 나타난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에서 B에 A가 뭐예요? 순서대로 원시별이에요. B가 주계열성이에요. C가 뭐예요? 적색 거성 상태예요. 그죠? 그 다음에 D가 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행성상 성운 상태고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오면 여기에서 백색 외성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옳지 않은 거는 결국에는 태양의 전체 수명 중에서 주계열에 머무는 B단계가 가장 오래 머무는 단계에 해당이 되겠지요. 그래서 C가 아니죠. 결국에는. 그죠? 네. 그 다음에 7번 보자. 그린 가의 A와 B는 분광형이 G2, 태양하고 비슷한 주계열성의 중심부로부터 표면까지의 거리에 따른 수소 함량의 비율과 온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기억과 니은은 에너지의 전달 방식이 다른 구간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은 기억하고 니은은 하나는 뭐가 되겠어요? 복사층, 대류층 뭐 요렇게 나타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죠? 자, 나는 별의 중심부 온도에 따른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의 상대적 에너지를 비교를 한 것이다. 즉 A 같은 경우에는 핵 부분의 수소 함량이 25예요. B 같은 경우에는 75고 점점 내려올수록 어떻게 돼요? 줄어요. 근데 A는 핵 안에서가 거의 얼마만큼이나 모여 있어요? 핵 안에서 75% 정도까지 모여 있게 되는 거고, 아, 수소 함량 비율하고 온도구나. 그럼 수소 함량 비율이 뭐겠어요? 수소 함량 비율이 핵의 제일 A죠. A가 수소 함량 비율이죠. A. 왜냐면 온도는 표면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낮아져야죠. 그러니까 B가 온도, A가 수소 함량 비율. 이렇게 돼야 되겠죠? 결국에. 그지? 자, 따라서 얘는 별의 중심부의 온도가 대략 여기 정도 돼요. 그러니까 1500만 켈빈에 해당이 돼요. 그죠? 1500만 켈빈이 중심부
핵의 온도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누구랑 비슷해요? 태양 정도랑 비슷한 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1800만 켈빈까지는 PP 반응이 우세하다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핵이고 여기가 뭐가 돼요? 복사층에 해당이 되고 그 위에가 대류층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A는 온도다 아니죠. 가의 핵에서는 CNO 순환 반응보다는 PP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에너지 양이 더 많아야 된다. 이것도 맞아요. 대류층은 니은에 해당이 되겠죠. 이거는 태양 정도 되는 별들의 특징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 그림은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의 진화 과정을 단계별로 나타냈습니다. 자,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다. 예, 맞아요. 자, 주계열성에서는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아니라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바위의 내부에서는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철까지 만들어지려면 적색 거성이 아니라 뭐여야 돼요? 초거성이어야 돼요. 백색 외성은 말 그대로 백색이죠. 크기는 작지만 표면 온도는 높아요. 하지만 반지름이 워낙 작아서 광도는 작죠. 그리고 수축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밀도는 굉장히 큽니다. 예, 백색 외성은 천천히 식어가요. 자, 그 다음에 9번. 그린 간은 원시별 A하고 B가 주계열성으로 진화하는 경로를 나타냈어요. 지금 질량이 누가 더 큽니까? A가 B보다 더 크죠. 주계열성은 질량이 클수록 더 온도가 높고 밝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대류 핵을 갖고 있는 얘가 더 질량이 큰 A고 얘가 태양 정도 되는 B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계열성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질량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빨리 진화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량이 큰 A가 B보다 긴 게 아니라 짧게 나타나야 되고요. A가 주계열 단계에 있을 때 구조는 니은이다. 예, 맞죠? 핵에서 CNO 순환 반응은 당연히 대류 핵을 가진 니은이 더 우세하게 나타나줘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그린 간은 어느 성단의 HR도를 나는 별 A, B, C 중 하나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겁니다. 자, 중심부가 수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밖에서는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고 팽창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거성 단계에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거성 단계에 있는 애는 여기가 주계열성에 해당이 되니까 B가 현재 거성 단계에 있는 애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이 자료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주계열에 머무는 시간은 A가 B보다 더 짧죠. 질량이 어떻게 되니까? 더 크니까. 그치? 네. 그 다음에 나의 내부는 지금 평형 상태가 아니라 거성이니까 밖으로 팽창하려는 압력이 큰 상태란 말이에요. 틀렸고 얘는 거성 상태니까 B여야죠. C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기억만 맞게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네. 네.